오늘은 칠산 둘레길 9일차 수철마을에서 성심원까지 가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우선 사진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인연을 계속 이어가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선 칠산 둘레길 전체적인 사진으로 지금까지 일정을 한번 정리해 보면요. 맨 왼쪽에 있는 1번 주천을 출발하여 운봉, 인월, 금계, 그리고 어제 동강에서 수철까지 왔고 오늘은 6번 수철에서 7번 성심원까지 가는 그런 일정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인 지도로 보면요. 바로 어제 동강에서 수철까지 왔고 오늘은 수철에서 산청을 경유해서 성심원까지 가는 그런 일정이 되는데요. 조금 더 다시 한번 큰 지도로 보면은 요겁니다. 오늘은 이제 수철에서 산청을 경유해서 가는데 산청 시내로 들어가지는 않고요. 앞에 있는 그 강이 경호강인데 경호강 물줄기를 따라오다가 다리를 건너서 3번 내리, 즉 산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성심원으로 내려오는 그런 일정입니다. 어제 수철 마을 정자에서 자지 못하고 비바람을 피해서 아래에 있는 이 버스 정류장에서 잤다 그랬죠. 새벽 2시가 되니까 추워서 잠을 깼습니다. 그래서 불을 피워서 홍차를 하나 우려 먹고 텐트를 살펴보니까 빗물이 좀 스며들기는 했지만은 텐트 바닥이 방수로 되어 있어가지고 침낭까지는 물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7시에 첫 차가 운행된다 그래서 알람을 맞춰놨더니 7시 되기 전에 잠을 깼더라고요. 그래서 첫 차를 타러 온 할머니가 이 안에서 잠을 잔 제 모습을 보고 굉장히 측은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에게 마치 노숙자 같지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귀가 어두우신지 제 말씀을 알아듣지는 못하고 고구마 순을 사러 간다 그러더라고요. 수천마을 무릉도원 같은 이곳에서 구름 속에서 마치 할머니와 선문답을 나누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다시 이제 수천마을 이 정자로 옮겨와서 아침도 끓여 먹고 비가 그치길 기다렸는데 9시 반쯤 되니까 이제 할아버지들이 옆에 있는 왼쪽 회색 건물 이 경로당으로 가시더라고요. 저는 눈을 맞추고 인사를 좀 드리고 싶었는데 할아버지들은 애써 저의 눈길을 외면하고 또 저의 존재를 외면하고 경로당 안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런 그 할아버지에게 제가 또 인사를 먼저 드리면 불편해 할까 봐서 저도 가만히 있었죠, 이제. 그래서 한 10시 반이 되었는데도 비가 그치지 않더라고요. 더 기다릴 수는 없어 우위를 입고, 요 아래, 그 정자 아래에 이렇게 쓰레기 집화장이었는데, 거기 보니까 쓰레기 봉투 아래 어린아이들이 쓰던 이렇게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 그런 우산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우산을 이제 하나 주워서 쓰고, 이 수철마을 출발했습니다. 자, 수철마을 뒤에서부터는 이런 이렇게 목가적인 풍경 마을들이 이어지거든요. 이렇게 이런 마을이 이어지고 조금 가면은 이렇게 평촌마을이라 그런 그 곳이 나오는데 이 다리를 건너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바로 이런 그 매촌 초등학교 어떤 교직배가 나오는데 어떤 1939년에 이 학교가 세워졌다가 약 60년이 지난 1999년도 이 학교가 폐교되었다 그럽니다. 현재는 이 학교가 이렇게 성물들이 막 쌓여 있어가지고 마치 골동품 산 같은데요. 해동선원이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 해동선을 한번 둘러봤는데 그래서 해동선을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고양이 2마리와 참새가 이 선을 지키고 있더라고요. 지금 사진이 굉장히 깨끗하게 보이죠. 근데 여름에 가서 찍은 사진이고 제가 갔을 때는 비가 오고 구름이 많이 끼어서 저 앞에 있는 산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요 성물 앞에 화단에 이렇게 또 정자가 또 하나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불을 피워서 홍차를 우려내고 초코파이로 전심을 대신했거든요. 그래서 몇 시인가 보려고 시계를 보니까 손목에 시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그것이 물건이지만은 여기까지 저와 함께 그 해온 물건인데도 그냥 버려두기 아깝잖아요.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왔던 길로 다시 이제 뒤돌아갔죠. 이렇게 그렇죠. 이 그 평촌 마을을 지나서 저 앞에 수철로 가는 저 농길로 한 500m쯤 올라가니까
길바닥에 시가 떨어져 있더라고. 아마 그 줄이 좀 이렇게 약해서 바닥에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시계를 주워서 시계 입을 맞추면서 미안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다시 이 해동선으로 다시 와가지고요. 아까 거기에서 정자에서 이제 초코파이로 에너지를 보충하고 정자 그 기둥에 기대서 저 앞에 있는 산에 걸려 있는 구름 보고 또 이게 뭐하는 짓이지 이게 뭐하는 짓이지 하고 또 명상을 했습니다. 내 자신에게 또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계속 되물어본 거죠. 그러다가 그러니 문득 수사자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요. 수사자는 평상시에는 그늘에서 그냥 낮잠만 자고 놀고 먹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암컷이 사냥을 내오면은 지가 제일 많이 먹고 그렇죠. 지가 먹고 나야지만 암컷이라든가 새끼들이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수사자는 정말 나쁜 존재이고 굴림 많은 존재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자가 없으면은 이 사자무리를 지킬 수 없죠. 영역을 지키고 종족을 보존하는 게 수사자의 역할이니까요. 저도 마치 수사자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어서 떠오른 생각은 인도의 구루 이야기입니다. 인도의 구루, 즉 수행자들의 인생을 4개의 주기로 산다 그러는데요. 제일 첫 번째 주기는 이제 학습기라고 해서 태어나서 공부를 하는 시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가족이라 그래서 결혼을 해서 재산을 일구고 자식들이 이렇게 그 먹고 살 수 있을 정도 재산을 일구 놓는 거. 그다음 이제 그 세 번째가 이제 출가를 해가지고 임석이라고 숲 속에서 지내는 거죠. 숲 속에서 명상을 하고 어떤 깨달음을 추구하는 그런 시기고, 자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은 네 번째로 이제 유행기라고 떠돌아다니는 거죠. 아마 인도 구루는 떠돌아다니다가 삶의 마감은 갱지성 강으로 와서 마감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여기 비춰보면은 저는 세 번째 주기 임석이와 유행기를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그 해동선언에 있는 그런 성물인데요. 이 모습을 보고 뭐 두렵지 않은 사람은 죄짓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저승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실 거예요. 이게 이제 그 해동선은 뒤에 있는 마을인데 그 아까 평촌마을이 제법 그 냇가에 물이 많이 흘러 들어가죠. 계속해서 이런 마을 언덕길을 넘고 가면은 앞에 보면은 한국항공 우주산업 주식회사라는 이렇게 큰 공장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아마 그 항공기의 부품들을 제작하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마을 사람에게 뭐 이런 공장이 들어와서 그 지역 경제에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별로 뭐 지역 경제에는 큰 도움은 안 됐다 그러더라고요. 자, 요건 이제 산청 시내로 들어왔는데 뭐 그때 사진이 아니고 제가 가을에 여기 왔었습니다. 왜냐면 제 배낭을 보니까 배낭이 좀 날렵해 보이네요. 그 가을에 산청 여기 시내 이제 물건을 사러 왔던 그런 모습입니다. 자, 계속 산에 그 높은 구름들이 걸려 있죠. 그리고 비가 내려서 여기는 경호강인데요. 저 앞에는 아파트 있는 저쪽이 이제 산청 시내가 되는데 물길이 제법 굵어졌고 물이 이제 흙탕물이 이렇게 배서 내려가죠 이제. 그러니까 요거는 어디냐 그러면요 오른쪽에 있는 이 건물들은 이제 여기에서 그 래프팅하는 그런 업소들이 있는 곳인데 그때가 이제 5월 초니까 아직 래프팅이 시작되지 않아 가지고 모든 문들이 가게 문들이 다 닫혀 있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물을 좀 얻어서 라면을 끓여 먹고 이제 그래 전심을 해 먹고 싶었는데 뭐 물을 구할 데가 없더라고요. 궁적통이라 또 백패킹은 생존을 할 수만 있다 그러면은 가능한 여행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왼쪽에 누군가 먹다 버린 물 조금 하고 또 이 빗물을 통에 담아 가지고 라면을 끓였죠. 라면을 끓이고 저 이제 그 정자 기둥에 앉아 가지고 또 앞에 있는 이제 구름을 바라보면서 또 명상을 했습니다.
또 한번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이게 뭐 하는 짓이지 하고 제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에 있는 저 구름에 가려서 산이 잘 보이지 않을지라도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좀 가는 것이,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길 때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문득 떠올랐어요. 이게 뭐하는 취지자고 물어봤는데 내 안에서 그런 생각이 떠올란 거죠.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길 때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이 구름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구름이 산을 가려버리면 산이 보이지 않으니까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없는 것이 아니고, 또는 뒤에 있는 이 강건한 산을 이 구름이 막아버리니까, 그렇죠? 이 때로는 이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글쎄, 이 생각, 저희 창조적인 생각보다는 내 안에서 있던 생각, 어디서 봤거나 들었던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이런 생각들을, 이미 내가 알고 있었던 것들을 한번 더 이렇게 깨닫고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조금 이 지도를 왜 꺼냈냐 그러면요, 오늘 수철에서 3번 그 산청을 지나는 내리교에서 오면은 그 안내간판이 하나 있거든요. 그거 보면은, 안내간판을 보면은 이렇게 4번 내리저수지 쪽으로 가지 않고 3번에서 요 강을 따라서 이렇게 성심원으로 오는 이 길이 이렇게 안내 우회도가 있는데, 저는 여기 오니까 마음이 급해져서 이걸 못 보고 앞에 보니까 이정표가 보이더라고요. 이 길을 따라서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리저수지 쪽으로 오니까 벌써 비가 막 굉장히 빗방울이 굵어져서 좀 날씨가 어둑해지고요. 내리저수지가 어떤 것이냐 그러면 이게 내리저수지입니다. 우리가 내가 어찌해 볼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을 보게 되면 그 두려움이 들잖아요. 여기 와서 구름이 많이 껴있고 어둑해지니까 좀 이 저수지를 보니까 두렵더라고요. 조금 더 따라가니까 이런 물길이 하나 있어서 이 물길을 건너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그 등산화가 다 젖었기 때문에 굳이 등산화를 벗어서 목에 걸 필요도 없이 발목까지 차는 이 물을 저벅저벅 건너왔죠. 건너오니까 이런 곳이었습니다. 여기 앞에 나무 테크가 하나 있었는데 지붕이 없고, 저 앞에 나무 밑에 보이는 것들이 이제 내리저수지죠, 이제. 그래서 요 나무 뒤에 보니까 화장실이 하나 있었고, 굉장히 지나가는 사람들도 없고 차도 없고 적막했습니다. 그래서 비는 굉장히 많이 와서 오늘은 이 화장실에서 자고 갈까 이렇게 망설였죠, 이제. 그러다가 자주간 어두워질 때까지 한번 가보자. 가니까 이런 지곡사인데, 이거는 지금 이제 최근에 만든 이렇게 지곡사고, 이 지역이 이제 지곡사터라 그랬는데, 아마 신라 시대는 이게 성녀가 몇천 명이 있었던 그런 큰 절이었다 그럽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까 내리교에서 강을 따라서 지름길로 와서 볼 수 없었던 그런 풍경, 요것도 그때 찍은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갔을 때 날씨가 맑을 때 찍은 어떤 그런 사진입니다. 여기서부터 계속 이제 임도로 올라가는데요, 차는 못 가게끔 앞에 이렇게 철제봉을 설치해 놨더라고요. 곳곳에 낙석이 떨어져서 굉장히 위험을 많이 느꼈거든요. 내리교에서 경호관을 따라서 성시원으로 가는 길보다는 이렇게 산으로 들어가서 꼬불꼬불 가는 길이, 왜 꼬불꼬불, 앞으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이거죠. 여기 보면 내리교에서 이렇게 꼬불꼬불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려오게 되니까 바로 물길을 따라서 내리교에서 이렇게 강을 따라서 가는 길보다는 이렇게 내리저수지 쪽으로 이렇게 가는 길이 약 4km 정도, 그러니까 시간으로 따지면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쯤 더 가야 되는 그런 길인데, 그것도 그렇지만 이 지역에 비가 와가지고 이쪽에 내리저수지 위에 산길에서는 막 낙석이 많이 떨어져서 상당히 긴장되고 좀 불안했거든요. 다시 앞으로 계속 가보죠, 이제. 여기 지나서 이렇게 산길을, 요거는 이제 어려운 임도를 거의 다 내려와서 성시원 가까이 갈 때였던 그런 모습입니다. 성시원 바로 앞에 있는 마을을 올라갈 때 이제 그 모습이고요. 요것도 좀 다음날 찍은 사진인데요.
여기 가니까 벌써 어둑하기 시작했는데 잠자리를 구해야 되는데 잠자리가 마치 이런 곳이 있었어요. 이게 창고인데요. 창고 가운데 이렇게 지붕이 있는 튀은 곳이 있더라고요. 불을 켜는데 불도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다 벼랑을 벗어놓고 다음 날 또 제가 상담 약속이 있어 여기서 자주 서울로 다시 또 복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복귀할 수 있는지 그게 걱정돼서 앞으로 가봤죠. 이제 갔더니 이게 뭐냐 그러면요. 아까 제가 수천마을 그 정장 밑에서 제가 어린아이들을 쓰는 우산을 하나 주었다 그랬는데 이 우산을 쓰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성신원이라 그러는데 성신원들은 우리 소록도처럼 1959년도에 만들어진 나병 환자들의 치료를 하고 재활을 하는 나병 환자들의 집단 어떤 거주지입니다, 이제. 지금은 굉장히 현대식으로 건물이 잘 돼 있죠. 이게 뭐냐, 그러면 제가 이제 화보 사진인데요. 이게 이제 초창기에 그 나병 환자들, 성심원에 거주하던 나병 환자들이죠. 얼굴들 보니까 나병 환자가 별로 표가 나죠, 이제. 다음 사진도 성심원의 화보 자료들입니다. 요 가운데 있는 요 신부님이 이 성심원을 만들었던 신부님이라 그럽니다. 먼 외국 땅에 와가지고 나병 환자들을 거둬주고 하는 거 보면 참 그 인류애가 느껴지죠. 요 앞에 있는 요 어린아이들은 나병 환자들의 어린아이라 그럽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많죠. 이 아이들은 부모님하고 이제 격리대에서 생활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부모들하고 같이 생활하면 나병 옮을 수 있으니까. 수녀님의 아이들 처음에는 저 이제 그 군용 그 24인용 텐트를 쳐가지고 이 사람들을 수용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1974년도 지금부터 이제 45년 전이죠. 김수환 추기경도 여기를 방문하셨다 그럽니다. 성심원 앞에 보니까 이렇게 큰 물길을 이루어서 물이 흘러가더라고요. 있고 보면은 다리가 하나 있죠. 그 다리를 건너가면 저기에서 이제 왼쪽으로 가면 산청으로 가는 그 시내버스가 지나가더라고요. 저는 내일 아침 일찍에 이 다리를 건너서 산청으로 가서 산청에서 이제 사무실로 복구하기 위해서 미리 봐놓은 거죠, 이제. 자, 이게 이제 강을 건너서 성심원을 본 모습입니다. 자, 성심원 뒤로 이제 노을이 지는 모습이죠. 밑에 있는 빨간 지붕이 바로 이제 성심원의 지붕이고요. 요것도 그때 찍은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여름에 갔을 때 찍은 사진 같습니다. 불구스름하게 그 산에 노을이 지고 있네요. 다시 앞으로 가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내리교에서 이렇게 좀 지름길 오지 못하고 먼 길 돌아오느라고 굉장히 위협을 느끼고 힘들었습니다. 오늘 전체 그러냐가 16km 정도밖에 되지는 않았지만은 수철에서 또 10시 반쯤 돼서 늦게 출발했고 또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여기 도착되었을 때는 어둑해질 때 도착되고 제가 도착된 곳을 바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여기죠, 이제.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저녁을 끓여 먹고 텐트를 치고 자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자, 다시 앞으로 다시 가보면은 이제 자, 오늘 일절 마치고 이제 다음번 지리산 뚫기 10일차가 되는데 성심원에서 울리마을, 웅석산, 그 다음에 백운계곡가, 그다음 남명 선생이 제자들을 양성했던 이렇게 덕산까지 가는 그런 코스였는데 이때는 좀 많이 걸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에 10일차를 또 기다려 주십시오. 오늘 이 긴 영상을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